오늘 332페이지요. 맞죠? 네. 그 이제 우리 10번, 10번 경문이 이제 사마트 이빠사나를 합격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은 자시보살에 다시 부처에게 여쭙다. 세준이시여 보살의 한결같이 이빠사를 닦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332페이지.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자기를 상속하여 오직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빠사나 닦는 걸 얘기. 이빠사나를 닦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닦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자기를 상속하여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짓는다. 자기라 하는 거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놓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갖다가 이게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게 자기를 상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속하는데 무엇을 그러면 사유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 원칙서 1번 보면 여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사유를 상속하여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해서 이루는 지혜가 마음과 함께하는 상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유의 대상이 이제 있거든요. 이 사유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그 대상 내 본문을 들어서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사유가 또 지혜가 생겼어요. 이 지혜가 바로 마음과 함께하는 상분. 이 상분이 바로 이빠사나의 관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심상을 얘기해요. 심상. 심상. 반대되는 신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상이 여기 이제 바로 이빠사나의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체는 그러면은 사마타죠. 사마타의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심상이라 하는 걸 뭘 심상이라 하느냐? 생멸은 전부 심상에 속합니다. 모양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마음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거 다 심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무상하구나. 그럼 무상하다고 알면 무상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되죠. 그 이때까지 내가 본문을 들었고 무상이라고 알았고 내가 사유해보니 맞으니까 그게 무상이구나. 근데 실제 관찰을 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과 함께하는 상분을 얘기해요. 내가 이때까지 이게 알았던 지혜와 그 대상 마음이라 하는 거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상을 심상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근데 그렇죠. 어느 때 심상이라고 쓰고 어느 때 무상이라고 하고요. 심상은 상은 변하게 상은 변한다는 거지. 글쎄요. 그 변하는 걸 아는 지혜. 얘기할 때 말할 때 그건 심상이거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무상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그 여기 이제 이 관찰 대상이 심상을 마음이 생멸하는 걸 내가 지켜보고 이 무상이라고 알았어요. 무상이라고 이제 이 무상의 무상의 지혜죠. 무상의 지혜. 무상의 지혜를 심상이라고. 근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이 생멸하는 걸 말이죠. 이 마음이 생멸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이때 법문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마음이 신기타르다. 그 무상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들어서 하는 지혜예요. 그걸 문소성의 반야를 그래요. 이 문소성의 반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사소성의 반야가 있습니다. 사소성의 반야예요. 내가 법을 사유해보니까 진짜 그 무상 맞구나. 같은 무상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한 지혜가 있고 사유에서 이해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똑같은 대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보니까 맞더라 이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수소성의 반야를 그럽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듣고 사유에서 마음이 무상하다 하는 걸 내가 알았다. 실제로 내가 마음을 관찰해보니까 진짜 맞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가 이 마음께 함께하는 상분을 말한다.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아는 지혜의 그 지혜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같은 마음을 이 대상으로 해서 관찰한다는 얘기. 여기는 이제 그 닦는 것이를 얘기하기, 수소송의 반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사소송의 반야든, 문소송의 반야든, 사소송의 반야든, 수소송의 반야든,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그 심상을 관찰하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심상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모양을, 그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워버릴게요. 사유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겨냥의 특성이 있습니다. 겨냥. 내가 사유한다 하는 건 겨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보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겨냥한다는 거. 근데 봐야만 겨냥이 되는지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초점 맞춤, 대상에 초점 맞춤 그 얘기입니다. 이 대상을 초점을 딱 맞추면 화살이 딱 겨누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연애 시절에 오로지 그녀만을 생각한다던데 그이만을 생각하잖아요. 눈앞에 그녀와 그이가 없지만은 집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집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오로지 그이에 딱 맞춰져 있고 그녀에게 딱 맞춰져 있죠. 생각이. 그 생각 자체가 겨냥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이제 시작하시죠 뭐. 연애를 그때는 연애를 안 해봤겠네. 네, 연애도 안 해봤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부모들 그냥 해가지고 보내서 그냥 뭐 왔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세요. 이제부터 다 부처님하고 연애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유, 이게 뭔가 해체시킵니다. 해체입니다, 해체. 대상을 해체시켜버려요. 이건 대상을 초점에 맞춘다면, 이거는 대상을 해체시키는 특성을 갖고, 사유라고 하는 걸 분석해가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궁극을 보는 거죠. 궁극을 궁극을 본다고 하는데 해체해버리면은 그 궁극적인 것, 그 법을 보는 거죠. 당연히. 네. 제가 석대성을 잠깐 봤는데, 어탁에서는 경본에서 나오는 거고, 그
이 변기소지성하고 진실성상은 이 상분을 이제 띄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변기소집하고 뭐하고? 변기소집하고 진실성상은 아. 상분을 띄우는 거라고 예. 했을 때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사유라거나 이렇게 알미라거나 지혜라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의타기성에서 나오는 거지. 그 이건 의타기성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견분 맞아요. 견분입니다. 사유한다는 거. 그러면 예. 모든 알은 이제 의타기성이고 그 위에 이제 늘어나는 모든 상들은 다 변기소집성이 되죠. 변기소집성은 이제 다 심상을 얘기를 하죠. 심상이고 심상을 깨뜨리면 이제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 관찰 대상이 돼요. 원성실성은 그러면은 심상하고 심상에서 지혜가 들어가는 상을 지혜가 들어가는 예. 상을 그래, 그게 이제 변기소집상은 이제 마음이 만든 대상인데 실제 하는 상이 아니거든요. 그 실제 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모양이라 할 수 있어.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변기소집상이에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관찰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도 심상에 속합니다. 변기소집상은 심상이 아니고. 변기소집상은 이제 이가 저것을 결합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합해서 일어나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새롭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감각이 불쾌한 감각이 일어나면 불쾌한 감각에다 뭘 일으키는가 하면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마음이 화로 그래 발전하게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화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거쳐다 보면 화로 딱 나타나죠. 이 연기하는 건데 그럼 그 화는 바로 변기소집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건 심상이니까 그런 거고. 자,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면은 이 사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변계소집 상 하면 이건 상을 얘기하고 의타기상 하면 이거는 식을 얘기하는 거죠. 식. 원성실상 하면은 그냥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식, 상. 근데 이거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타기상은 사라지는 거. 요것이 원성실상의 진여만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식이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변기소집상을 이제 이 의타기상의 변기소집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없애는 우리 앞에 공부했던 두 가지죠. 하나는 무상과 인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변기소집상을 없애는 거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의타기상의 식이기 때문에 이게 견분이고 사유가 있으면 일어나는 거. 요거 이제 관찰 대상 요것도 마음이거든. 변기소집상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거 없애버리면은 의타기상에서 변기소집상이 없어지면은 그대로 의타기상이 바로 원성실상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 온갖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이게 사유해야 돼요. 관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상을 해체시키고 결국 궁극을 보게 한다.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유의 특성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오직 마음의 모양만을 사유한다 하면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사유한다는 말이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준이시여 보살이 한결같이 사마타를 딴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까?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여 오직 무관심을 사유하는 것이다. 원칙서 2 보면은
여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무관심이 간격이 없는 마음이라 곧 앞에서 단절됨이 없이 상속적으로 법과 뜻의 경계를 반영하는 들어서 이르는 지혜와 사유해서 이르는 지혜에 상응하는 경분이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관찰하는 사유가, 요 사유가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 사유를, 이제, 관하게 되면, 이건 사마타가, 이건 견본이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내 무상이라는 거 잘 안다, 이거죠. 그런 지혜에 서로 응하는 게 뭔가 견본이죠. 우리 이 신체를, 신상을 바라본, 이 무상이다 하고 바라봤을 때, 이거 인연이다 하고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에 서로 응하는 게 뭔가 그 마음이잖아요. 지혜가 마음이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게 뭔가 견본이에요. 그걸 관사 대상으로 한다. 그래야지 이게 원성실상으로 들어가지. 저기 원성실상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무관심이라는 사이 없는 마음이죠. 간격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을 관찰하는 그 마음이 쭉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세 번째 거기에 보면 세존시의 보살의 사마타 위파사나 하바에 같이 굴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까? 여기 이제 쌍수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바르게 사유하는 마음이 한 경계인 상태이다. 마음이 한 경계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대상에 딱 일치된 한 경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경계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 원칙수 3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음이 한 경계의 상태가 지와 관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함께 관찰 대상에 전전하는 경계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구절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이 있다. 어떤 이는 마음이 한 경계인 상태는 세속유식이니 경계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마음이 한 경계의 상태로 한다. 자, 경계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경계와 마음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세속유식이 되는 겁니다. 주관 객관이 서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은 변한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혹은 오직 한 마음이 한 경계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관 객관이 없는 마음 그 자체가 한 경계. 근데 마음이 한 경계인 상태는 성이 유식이니, 마음이 한 경계인 상태를 성이 유식이니 그건 공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마음이지만 공성이에요. 마음이면서 공성을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왜 성이라고 했느냐?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모든 법의 오직 하나인 참담 성품, 참담 성품은 공성이죠. 마음이 한 경계의 상태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어떤 애는 성품이란 말은 또한 세속유식에도 통한다. 그러므로 성유식론 제9권에서 유식의 성품 관리 두 가지, 하나는 세속유식이니 의탁이성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성의유식이니 원성실성을 말한다라고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의탁이성은 뭡니까? 서로 의지에서 일어나는 게 서로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이죠. 성의는 상대를 떠나기 때문에 원성실성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신밀해탈경에서 마음을 관조하는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해요. 마음을 관조하는 하나의 마음. 근데 그 관조하는 그 마음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쌍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열정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는 거? 사가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십지까지가 불지 이런데요. 그럼 지관상수는 바로 여기 사가행에서 지관상수가 이루어집니다. 사마트 바사나가 함께 딱 나가요. 그럼 이때 지관이 이 사마타와 또 이 바사나의 관찰 대상이 같아요. 그리고 거기 뭔가 공성입니다. 사마타도 공성이 초점 맞춰져 있고 이파사나도 공성이 초점 맞춰져 있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가행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는 게 이제 따뜻한 난자 씁니다. 이렇게. 아, 또 이거 안 쓰던 글씨라서. 난. 그 다음에, 이, 꼭대기 올라갔다, 정. 그 다음에, 인. 인하는 거는, 이제, 법을 아는 걸 얘기하죠. 알린자. 그 다음에, 제간에서 제일, 제자를. 글씨를 안 써보니까 무슨 제자인데? 제일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자가 들어갑니다. 위, 난이, 정이, 인이, 제일, 위. 세상에서 가장 제일이란 뜻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일 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법위. 법이. 네, 법위. 이렇게. 법자라는 뜻은 법위라고 얘기하죠. 제일법. 저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건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사가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관상수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공성이에요. 그래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지혜에 속하죠. 자, 여기는 이파산나 공성을 보는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거는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냥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선정이 되는데 이 똑같은 공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사마타도 공성을 보고 지혜도 공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 같이 화합에 같이 굴러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한경계의 상태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타의 마음과 이파사나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얘기하자. 하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속유식의 상태를 얘기하자면은 사마타 관하는 마음과 이파사나로 관하는 마음이 딱 하나인 상태에서 공성을 보고 있는 상태. 이거는 세속유식이라 승의유식이라 해버립니다. 여기 지관의 마음하고 공성하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승의유식이 됩니다. 그러게 바르게 사유하는 이 자체가 그런 사유하는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한 경계의 상태가 딱 되고요. 근데 사유하는 자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공성이 삭된 거예요. 공성을 자유하기 때문에 공성이 삭된 거예요. 지혜에서 소리는 신수신법을 관하는 게 사마타니까. 그러니까 신에 가면 좀 코끝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서 이렇게 사마타 들어가거나 신수신법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무거나 한 가지 택해가지고 하는 게 사마타는 그래도 이렇게 대상이라는 게 코끝이라거나 무슨 대상이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승사마타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남방에서 그 청년도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사마타 그러면은 관찰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허브를 원판을 만들어 앞에 1m 좀 놔두고 딱 주셔 눈을 감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이제 계속 익혀가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이미지를 바깥 대상 똑같이 만들어 가다 보면 빛이라든지 목화솜이라든지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이 좋으니까 그러면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파국사유도 같은 분은 이제 호흡 관찰하면서 니믹다가 빛이 일어나면 그 합일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마타죠. 그런데 대성 사마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그럼 대성 사마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간단히 이제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대성 사마타는 이제 그 똑같이 대상의 이미지와 합일해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심욕관상법 관무량수경 얘기하듯이 그런 거. 그리고 부처님을 그려가지고 부처님과 합일해 가는 거. 이것도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대성기신론에서 하는 방법 사마타는 주관과 객관을 해체시켜가는 방법이에요. 사마타는 사마타인데 주객을 해체시켜가면은 마음이 오롯이 하나로 모인다는 거죠. 그게 대성기신론에서 쓰는 사마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 뭔가 하면 지수화풍 4대에 의지하지 말아라. 고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호흡에 의지하면 주객이 나눠지잖아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 해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경문각지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마음의 안으로 오롯이 이제 모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망상이 일어나면은 알아차리면서 망상을 제거하라. 제거했으면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그래 되면 마음이 대상 따라서 바깥으로 치달러 나가면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러라. 정념에 이렇게 깨있는 마음이에요. 정념에 머물면은 그 다음에 적정이 들어갑니다. 적정,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주관기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깥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다. 체극적정이 나오고 더 밀고 나가면은 자기를 또 알래야 알 수 없다 이죠. 자기를 전혀 나락하는 것을 없는 거예요. 나락할 만한 걸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도 체극적정이에요. 안과 밖이 그냥 다 비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 지속되면 이제 전주일치라고 그래요. 전주일치. 그냥 하나의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더 밀고 나가면 등지라고 그래요. 등지. 같을 등자, 같을 지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나? 그런 상태에 갔을 때 진여삼매에 빨리 들어간다. 진여삼매에 들어가면 어디 되느냐? 진여삼매에 들어가면은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분명히 타파된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죠?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 사마타 수행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공성을 보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성을 보지 말라는 건 뭐 그런 말이 되는데. 지금 공을 호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네, 허공에 의지하지 말아요. 호흡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견문각지 많은 말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마타는 바로 해심일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성에다가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근데 대승기신론에도 분명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마타로 들어간다. 심진여. 진여라 하니까 공성이잖아요. 제1이 공을 얘기하는데 심생멸은 이빠산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게 보통 이제 그 소승이라는 난방이라나요. 그래서 말하는 수행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마타 수행 차이가 있는 거죠. 넘어가고 그 다음 이해가 되죠. 이런 우리가 공부하는 매우 어려운 공부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빠사나는 이 관찰 대상이 뭔가 마음의 모양 심상이에요. 심상이고 사마타는 그 심상을 관찰하는 이빠사나의 마음, 견분이에요. 그걸 관찰 대상으로 합니다. 사마타 이빠사나를 상수하는 것은 똑같이 공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세속유식은 이제 주객이 아직까지 나눠져 있지만은 성의 유식에서 얘기하자면은 관찰한 사마타나 이빠사나 마음하고 공성하고 그냥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초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334페이지. 마음의 모양, 관계없는 마음이 한경경 상태란 무엇일까?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설명을 합니다. 세존의 시험 무엇이 마음의 모양입니까? 그건 이제 원칙서 1번 보면은 이하는 세 가지 관찰 대상의 차이를 거듭 해석하는 것이다. 세 가지 관찰 대상을 해석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질문이다. 선남자의 마음의 모양은 삼매에서 행하는 유분별의 영상인데 위파산의 관찰 대상이다. 이제 그 삼매 상태에서 이제 그 분별이 있는 영상이다. 유분별,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는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위파산의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세존의 시 무엇이 무관심입니까? 선남자의 그 영상을, 그 유분별 영상, 그 영상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이루는데 그 마음이 바로 사마타의 관찰 대상이다. 분명히 나오죠, 그죠? 네. 그 이제 원칙수 2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상을 반연하여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에 상응하는. 여기는 견분일 거죠. 견분의 마음을 사마타의 관찰 대상이 경기다. 견분을 바꾸세요. 상분이 안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앞에는 분명히 견분은 안 뒤에 각주에는 상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존의 지금 무엇이 마음의 한 경계의 상태라고 합니까? 선남자의 삼매에서 행하는 영상도 오직 그 시기일 뿐, 그 심상이 마음일 뿐을 통달함을 이르거나 혹은 이것을 통달하고 나서 다시 진여의 성품을 사유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두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영상이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다시 진여의 성품을 사유, 그 마음을 뭐라고 보면 공성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원칙서 3에 보면은 여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른바 그때에 모든 부의 모두 식을 떠나지 않음을 통달한다. 모든 존재 다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관찰을 나서 다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마음의 경계를 별도로 관찰함을 사유한다. 두 가지 마음의 이제 약하는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마음이죠. 마음의 경계 별도로 사유한다. 그래서 이 사마타 이빠사나 함께 하지 않음을 사유한다. 이게 이제 사마타의 관찰 대상이 다르고 이빠사의 관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걸 딱 사유한다. 여기서 세 번째 수행의 문이니 그때는 마음과 대상이 조건을 합하여 사마타 이빠사나를 함께 운전한다. 그래 여기에 이제 여기는 세 번째를 얘기했죠. 마음과 대상이 조건을 합하여 사마타 이빠사나 함께 다 운전하는 거죠. 같이 굴러가는 걸 얘기한다. 그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건 내용은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실제 수행에서 여러분들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는 굉장히 쉬울 거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사유입니다. 사유가 아까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대상을 겨냥하는 특성이 있고 대상을 해체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승기심론에서는 이파사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이파사나다.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뭐 심상이잖아요. 심상을 잘 분별하는 게 이파사나. 그럼 사마타는 뭐냐 이게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그 관찰하는 마음은 영상이 없어요. 그 무분별의 영상이라고 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을 얘기하자면은 관찰 대상을 삼는 게 사마타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관찰 대상하는 것은 바로 이파사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신체에다 초점 맞추는 것이 사마타고 심상에 초점 맞춘 것은 이파사나예요. 그런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사유하는 속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알아차림하고 통찰을 하고 어떻게 다르요? 사유한다 하는 것도 통찰이 들어갑니다. 사유하는 거. 예. 이 사유에서는 뭔가 하면 사마타 이파사나 다 통틀어서 사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유락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알아차림이 항상 정념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정념으로 수행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각경에도 보면, 뭘 얘기하는, 정념으로 관찰하는데 그 사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는 하은경에서는 관찰 사유라든지 사유 관찰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붙여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사유라 했을 때는 관찰이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파사나관, 사마타관을 얘기하면서 사유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관찰을 하는 가운데서 사유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사물을 보면서 저기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락 하는 걸 뭘 전제로 해서 좀 사유가 이루어져요. 관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요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마타관과 이파사나관을 그럼 사마타관과 이파사나관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여기 이제 바로 공성이고 공성을 보고 있다면은 내가 공성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사유가 들어가. 이 관 속에는 이 사유가 들어가. 내가 보면서 사유. 그러면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는 정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알아차림이 들어가.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아차림, 또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마음 지킴.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게 정념의 성격이 대상에 그냥 초점 맞춰서 그 마음이, 흔하지 않게끔
한다면은 그는 사마타 성향이 마음 챙김이라 마음 지킴의 성향이 강한 거고, 대상 순간순간 변하는 걸 체크한 쪽으로 하면 알아차림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념에 의해가 사마타 위파사나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 벌써 관을 하고 있는데, 관을 하면서 지금 공성을 대해서 좀 사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관 속의 사유가, 그러면 그 이전 이 안에는 벌써 정념과 관과 사유가 같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연극 보러 갔다. 의자에 앉아 연극을 본다. 연극을 보는 건 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고, 연극 무대에 올라선 사람들의 연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보면서. 체크하는 건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한다는 것 자체 바꿔서 말하면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아차림 안에는 본딱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럼 보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봐요. 그냥 이제 이 주인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연들 나가 막 연기하는 체크하는데, 체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보는 것이 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속에 이제 좀 지나면 생각을 하게 돼. 지금 스타일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유예요. 연기는 어떤가? 왜? 연기는 그건 어떤가? 어떤 거?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 알아차림이 들어가고, 저거는 아닌데. 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사유가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 화환경에서 뭐 해인산매라거나 모든 그의 산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공성에 들어가, 화환경 자체가 공성에 들어간 상태에서 경을 다스리는 거고, 거기서 나왔을 때 해인산매라거나 모든 산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마타관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위파사나에 이미 공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산매는 그에게도 사마타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매는 다 이게 사마타예요. 사마타에서 산매가 오는 거죠. 위파사나는 그걸 의지해서 분별하고 사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혜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위파사나만 수행하더라도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긴 하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는 반드시 산매를 의지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위파사나 관에서 산매를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찰나 산매를 얘기합니다. 찰나 산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순간 집중이 되는 거예요. 순간 집중이 될 때 집중하는 마음은 욕계의 마음이지만은 집중된 상태는 색계의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그때 찰나 산매라는 거예요. 있는 산매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파사나만 수행해도 찰나 산매가 있기 때문에 찰나 산매 반면에 근접 산매라고 그래요. 내가 사마타 수행해서 본 산매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가까이 가는 산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파사나만 수행해도 그 안에 사마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조기 경지를 분명히 나와요. 처음에는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로 간다. 두 번째 위파사나를 닦으면서 그 다음에 사마타로 간다. 세 번째 사마타 위파사나 상수에 간다. 네 번째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서 바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화합이가 선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위파사라고 전하는 사마타에다가 이렇게 초점이 두 개일 거는 이 저게 능경에 또 뭘 얘기하는 거면 사마타 속의 위파사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파도를 참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벌써 뭐 반야, 유식, 열애장, 하음 이거 다 공부를 해가지고 막 체계를 세우는 거죠. 체계를 세웠다 하는 그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벌써 들어서 일어난 지혜가 있었고 사회에서 일어난 지혜가 벌써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토대로 해가지고 딱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경론 다 보면 궁극기 하나만 딱 가르쳐요. 궁극기 하나가 일반 니르바나거든요. 대승에서 니르바나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공성이에요. 딱 초점 공성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성에다 초점을 딱 맞추는 게 사마타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선정이 일어나잖아요.
공에다 맞추고 있으니까 선정이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가는 게 이빠산나라는 거죠. 여기도 순서를 뭔가 하면 제일 처음 시분계를 배우라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보고 듣고 해야 된다. 아니 저게 들어야 된다. 그 다음 사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마타를 이야기, 그 다음에 이빠산나를 얘기. 여기서 해심일기는 똑같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남방에서 이제 보면은 마시 계통에서는 사마타 수행보다 이빠사나로 바로 수행에 들어가면 된다. 왜? 이빠사나 수행에도 찰나사미를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바로 안 들어가도 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파옥사여도 입장에서는 사마타를 닦고 그 다음에 이빠사나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대성이 와서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성에서 사마타를 얘기할 때는 벌써 좀 다른 거예요. 성격이 벌써. 왜냐면은 이 달라이라마 스님도 뭘 얘기하고 있는 가 대상, 관찰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찰은 마음에 바로 집중하느냐 분석하느냐 따라서 이거는 사마타다, 이건 이빠사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어떤 대상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 그러면 공성을 보는 것은 무조건 이빠사나다 하는 건 틀린 거죠. 사마타로도 공성을 볼 수가 있다. 얘기하자. 다만 관찰하는 게 집중이냐 분석이냐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그건 이해되시죠? 예. 그걸로 그냥 딱 끝나요. 그런 걸 얘기해요. 네, 작중이 말씀드려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렵게 들으니까.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고 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군요. 질문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 그 답변하다 보니까 해답이 나온 거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설명하는 입장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듣는 입장에서 다 이해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 상스럽으니까 집중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정을 의지해서 분석해 간다면은 선정을 의지하는 건 사마타잖아요. 지혜는 분석하는 건 이빠사나. 같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같이 가는데 단지 의지할 정도가 아니고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사마타예요. 그에다 분석을 가하면은 이빠사나가 되는 거예요. 지간 상수라 하는 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심일기는 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걸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잖아요. 해야죠. 제가 그 대성의 수행 방법을 정립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별로 관심이 남방 이빠사나는 벌써 돌아온 지 1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나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이 뭐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 중간이. 그럼 이 중간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소통이 이루어지거든. 그런 대성의 사마타 이빠사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이게, 남방이 도는 거하고 대성하고, 그 다음 가나선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상관관계를 쫙 이루어야 되죠. 근데 이게 정립이 되면은, 이빠사나 수행, 그 남방 이빠사나 수행을 하든지, 대성 이빠사나 수행을 하든지, 또는 사마타를 하든지,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나선도 소통이 가능하고, 가나선 자체도 뭔가 하면은 지관 쌍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해심, 진각국사죠, 해심이. 진각 해심 맞죠? 국사의 어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 정의 상수와 가나 일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의 상수는 가나 일문에 다 포섭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의 상수가 직관 상수거든요. 얘기하다가. 그걸 알려면 서장을 봐라. 대스님 서장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방법이 사마타 위파사나인데 만일에 그 성가에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외도다가 딱 물리치는 순간 가나선도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영역에 벗어나는 거죠. 그럼 그 외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화두 창구법 부처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가나선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더 정통적인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관상은 가나 일문에 포섭이 된다면 딱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가나선도 사마타 위파사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화두에 초점 맞춘 건 사마타지만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키는 이 사유는 바로 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건 지관상수가 맞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냥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경은 배워갈수록 또 좋아요. 재밌고. 예. 근데 가나선 하는데 가나선 하는데 이게 똑바로 가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이 들었어요. 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발생해요. 고집이 생기고 내기 최고다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 가나선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최상승성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배척을 하면 안 됩니다. 남바위파사나라든지 사마타를 배척해서도 안 되고 대승을 배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배척하는 순간부터 가나선은 무너져 버립니다. 토대를 잃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 이걸 최상승선이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포섭을 내가 다 안고 가야 돼요. 남발 위파사나든 대승 위파사나든 또 사마타든 다 안고 가가지고 그래서 가나선이 대승의 꽃이고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이 맞는 얘기. 그러니까 그를 하면은 가나선이 이래 해서 이래 하니까 전부 다 가나선이 다 포섭되지 않느냐. 거기서 제일 정점 이런 게 가나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수행을 할 것이지만 다 배척해버렸을 때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래버립니다. 사람들이. 니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묘하거든요. 그러면 최상승선의 가나선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얘가 조사성이 분명히 최상승성이 왜 이랬는데 후대의 후손들이 그걸 다 망가뜨려버려.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상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하다 시간 다 가고. 근데 오늘 강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갖고 못 믿었고 그랬는데 요즘 와가지고는요 똑바로 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래, 좋은 일이죠. 이제 투지에 들어가시는 거야. 아 이거 해신밀경을 공부하고 그 빈말인 줄 다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어요? 선생님, 제가요, 수행하면서, 화두를 이제 첨부하면서 가슴에 화두가 다 있는 거를, 이제 마음이 보잖아요. 그 마음을 관하고 있을 때,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게 위파사나거든요. 그 마음을 보는 또 마음은 이제 집중으로 사마타 단이 되는 것인가. 예, 그거를 이제 제가 길게 체험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있는 마음을 다시 보고 있는 거는 사마타고 화두를 들고 있어가지고 무엇일까 하고 사유하는 거는 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님 말씀이 그 수행하면서 이제 전에 수행은 안 할 때와 그 해심물로 때 지금은 그게 체험으로 자꾸 와 닿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